자, 이제 두 분의 개장 공략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퍼스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스카이클 리서치 본부장인데요. 자, 이동근 대표, 지금 대차거래 어제자입니다. 상위 코스피, 코스닥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또 느닷없이 좀 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솔로엠도 보이고요.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쪽에서 좀 보면 에코프로가 어제는 또 1위였었는데 안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또 주가도 많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 힘들게 했습니다. 대차 쪽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시나요? 예, 뭐 코스닥 쪽에서 이제 아난티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북미 관계의 완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사를 한 측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뭐 대북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같이 테마로 묶였던 종목들의 상승세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네. 이제 아난티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금강산 개발 사업에 이제 참여를 했었고,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부 다 이제 상각 처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적을 보면 1분기는 적자예요. 작년에 이제 그 손실은 작년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적자에서 벗어나진 못하고 있고요. 뭐 새롭게 이제 뭐 경기도 가평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 그 새로운 그 리조트들 뭔가 하긴 해요. 네, 분양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얼마나 실적으로 반영될지 여부를 갖다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은 그 일봉을 보시면은 윗꼬리들이 달리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어떤 재료들이 조금 이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대북 뭐 이런 대화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어떤 강도를 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이렇게 대체 잔고가 늘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난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북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우리가 주식은 앞서간다고 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 계획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북핵 문제도 가겠죠, 결국은. 근데 우리 이제 새로운 정부, 어느 정부가 집권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대북 사업이, 대북 관련주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남북 경협 그런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대선을 앞둔 어떤 정책 테마주하고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런 어떤 발언이라든가 언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나타내는 국면이고요. 이제 결국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로 현실화가 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데, 남북 경협이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어떤 포트폴리오 내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을 이제 그야말로 좀 이제 부담 없는 차원으로 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전략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주 좀 소량의 부분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런 쪽에서의 어떤 대응이 또는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난티는 대차 중에서 유의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아난티 하면 과거에 금강산,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기업이고, 뭐 국내에서는 리조트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남북 경협 조금만 더 경협 테마 이상은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고요. 유창희 본부장, 오늘 대차 종목 중에서는 유의 혹은 관심 뭘 보고 계십니까? 저는 JYP 엔터테인먼트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뭐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뭐 대차장고 높은 종목분들 가끔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거 본다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주가가 안 좋지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대차장고 높다고 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특히 지금 시장이 계속 고점을 좀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차장고가 높은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을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엔터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스트레이키즈 관련해서 어저께 계약 연장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또 키플립 신인 그룹, 보이 그룹인데 초기
그 앨범이 한 35만 장 이상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 본다라면 다른 엔터주 대비해서 주가가 좀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 감안하면 최근에 좀 많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차 잔고가 많이 쌓일 수 있지만 오히려 주가가 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간다라면 대차 잔고가 또 상한을 하면서 또 주가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대차 잔고에 너무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가 다 좋고요. 특히 JYP 엔터에서는 앞서 그 누구죠? 스트레이키즈. 네, 스트레이키즈 또 재계약 아마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는 쌓이고 있지만은 이제 뭐 이거 큰 두려움은 갖지 말아라. JYP 오늘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 키워드를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동근 대표는 양날의 검, 유창희 본부장은 왕의 귀한 기대가 됩니다. 왕 어떤 왕일지. 이동훈 대표 왜 양날의 검 뭡니까? 사실 이제 환율이죠. 환율이요. 네.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한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약달러 현상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뭐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이라든가 또 이제 뭐 대형 적자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촉발되는 약달러 현상이 결국은 지금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를 네. 좀 이제 그 만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원화의 절상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정치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원화가 좀 더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평가 절하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결국은 관세 협상의 과정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원화 절상에 대한 압박이 또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마로라고 협의라든가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큰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미국 측에서는 원화 절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것이 원화가 지금 절상되고 있는 부분이 주식시장 입장에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급에선. 결국 지금 주식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서 1,380원, 70원, 60원으로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동안의 어떤 내도 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뭐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오랜만에 월 기준으로의 어떤 순매수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라든가 성장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고 네. 사실은 뭐 이제 수출의 어떤 감소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또 이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간 그 우리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이러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날의 검 환율.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또 수급 호재라는 것도 꼭 체크를 하시고요. 유창희 본부장 아까 왕의 귀환 어떤 왕이 지금 모았습니까? 최근에 시장을 좀 본다라면 조금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쪽 조선하고 방산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증시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상당히 시장이 좋은 흐름들이 이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 기업 섹터는 좀 쉬어갔는데 5월 말 들어서 다시 좀 힘을 내고 있다는 얘기는 6월 달에 좀 주도주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조방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이미 해소가 됐고 오히려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이미 확인이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MRO 이슈에서 이제는 새로운 수주 모멘텀, 특히 이제 유럽 선사라든지 인도 시장이 크게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자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동안 쌓아놓던 수주 잔고가 이제 매출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지정할 리스크가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월 달은 약간 반도체 IT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하고 방산이 좀 이끌어 준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세가 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방, 이 조선방산을 막상 들어갈 종목이 안 보여. 이게 주가만 보고 있으면은. 그게 그쵸. 이제 유창희 본부장은 이제 조방 들어간다. 조선 하나, 방산 하나 어디로 갈까요? 이제 6월 다시 주도한다면. 만약에 이제 방산 쪽을 본다라면 저는 그래도 하나 시스템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사실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나 시스템을 좀 관심 있게 좀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조선주는 이제 조선 쪽으로 이제 본다라면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을 아직까지는 좀 대장주가 될 수 있다. 특히 네. 어저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이 기자재 쪽으로 확장한다라면 네. 저는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인도 쪽에서 배를 좀 만들 때 자기네 나라에서 건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이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필수 기술이 필요한 기자재 쪽은 인도에서 따라오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국도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인도가 따라오기 힘들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을 동반해서 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기자재 쪽, 특히 이제 엔진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왕의 기한, 그 왕이라 하면 조선 방산이고요. 이제 6월에 또 새롭게 정부 들어서고 한미 관세 협상하게 될 때 조선 방산 쪽은 훨씬 더 부각될 수가 있겠다. 한화 시스템의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현재 시각 보면 코스피가 한 0.6% 상승, 코스닥도 0.5% 상승인데 업종별로 좀 놓고 보면 역시 하늘 쪽입니다. 우주항공. 스타쉽 발사와 관련돼 있을까요? 하늘을 나는 쪽들이 다 괜찮고 엔터가 현재 좀 상당히 괜찮고 전기 에너지 쪽, 뭐 태양광, 풍력, 원전까지가 괜찮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의외로 어제 오늘 좀 힘을 내는 게요. 어제 한화라는 지주사가 거의 폭등을 했는데 오늘은 HD현대가 거의 6%까지 오르고 있고요. 오늘 또 보면 SK스퀘어도 그렇고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지주사들이 하루 걸러 하루 약간 이게 카테고리별로 이동 대표 얘 올랐다 쟤 올랐다. 이제 아마 이게 대선 쪽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민주당은 PBR 0.8배를 마치 지주사에 이제 숙제 내주듯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주사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주사들? 뭐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사실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늘어난 건 사실이고 네. 결국 이제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한화 같은 종목, 이 한화는 사실 지금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겠지만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지금 핵심에 있는 자회사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PBR이 그쵸? 0.5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또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 화면 나오시는 뭐 두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목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아직까지 좀 이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뭐 LG, GS, CJ 같은 종목들도 오늘 아침에 일제히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CJ도. 사실 그동안 사실 별로 이렇게 시장에서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덜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PBR 0.8배라는 기준이 굉장히 지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주사뿐만이 아니라 어제 굉장히 특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S-오일이라든가 뭐 신도리코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저PBR주. 그러니까 이게 뭐 신도리코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고 S-오일은 PBR이 지금 뭐 12개월 포워드 PBR이 0.6배 수준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나의 어떤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그런 거예요. 이제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PBR 0.8배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부각됐던 밸류업이라는 이슈가 이제는 올해는 조금 다른 형태, 조금 더 이제 확장되고 조금 더 이제 강한 형태로 다시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들,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쪽으로 우리가 좀 이제 어떤 이런 회사의 어떤 방향성을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것들을 고리로 해서 저평가가 해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국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아직까지 안 움직이고 있는 지주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도 저는 중형 사이즈 이런 쪽도 좀 계속해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거 한번 봐주세요. HD현대. 그쵸? 지금 오늘 한 6.5% 급등하면서 지금 PBR이 0.78배, 거의 지금 0.8배 숙제를 좀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어제는 한화고 오늘은 HD현대예요. 이게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한화 같은 경우는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이 어떤 대표 주자들을 가지고 있고요. HD현대 마찬가지죠. HD현대 중공업, 일렉트릭,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조선 그리고 뭐 전력 이런 쪽이 어떤 자회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이 좋은데 그러면은 지주사들은 당연히 이에 대한 수혜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반영이 덜 됐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뒤늦게 좀
아 그렇구나 알아차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조금 더 어떤 확산의 그런 과정을 겪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측면, 한 15분 흐르면서 건설주들이 또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일종의 뭘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프리마켓에서 20% 올랐다가 지금 한 4%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은 GS건설이 또 내달리고 있는데 유창희 본부장, 네. 이 건설주가 최근에는 원전에 좀 탈도 쓰고 있는데 대선 테마로도 엮이고 있고요. 왜냐면 내수 부양해야 되니까 그쵸. 안 빠집니다. 지금 대우건설도 3% 가고 있고 뭐 DLENC도 가고 있고 밑에 건설 기자재가 이게 쉽게 안 무너질 것 같죠?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조기 대선이 좀 있고 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또 건설주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보면은 이제 그동안 좀 공사가 중단됐었던 부분들이 사업성이 좀 많이 개선되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예. 그리고 공급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동안 이제 공사가 안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근데 이게 또 이게 좀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붙어 나가면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왔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현대건설뿐이 아니라 또 GS건설 같은 경우도 원전의 이슈가 같이 좀 붙어 나갈 수 있다. 오늘은 GS건설이요. 네, 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네. 있고,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약간 지주사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트로이카 관련된 기업 한번 그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네, 예. 그래서 뭐 트로이카가 이제 금융, 건설 뭐 이런 쪽이잖아요. 과거에 예. 트로이카랑 과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금융주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건설주도 그 이후에 보면은 꾸준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대세가 이쪽에 쏠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라면 뭐 GS건설 같은 경우 충분히 저는 이제 그동안 송도인가요? 인천 그 이슈가 이미 반영이 되었고 이제 다시 이제 그렇죠. 공사가 재개가 네. 된다는 송도. 부분들 네. 그런 것들 감안하면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열어놔야 되고 의외로 건설주들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해소가 된다라면 충분히 대형 건설사들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GS건설, 대우건설 참 지금 이 건설주들도 PBR이 진짜 네, 거의 0.5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저 PBR로도 이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전 뭐 내수부양 추경이 아니라 저 PBR로 또 몰아붙이면 그러니까 새로운 뭐 정부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쪽 차원은 어때요, 건설주들? 뭐 그런 그쵸? 부분들도 웬만한 저는 것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주들이 의외로 실적이 그동안 좋았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면서 저 PBR, 저 PER 종목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건설주 누가 봐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으면서 네. 못 갔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재평가가 된다라면 충분히 뭐 외국인 기관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6월 달도 기대할 수 있는 сек터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그런 공식은 아닌데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최근에 그렇게 올라서 겨우 PBR 0.8배, 네. 0.88배고요. 앞서 말한 대우건설, GS건설은 아직도 0.5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건설주들 저 PBR로도 한번 살펴보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동훈 대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실은 내일 새벽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나쁠 거는 없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대 우리 대장주들 달려가면서 시장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나쁘지 않고요. 반도체주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내일 엔비디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도 관전 사실 이제 포인트. 오늘 지금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은 사실 엔비디아로 선반영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뭐 실적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반도체 어떤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번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망치를 보더라도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뭐 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4%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또 매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한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결국 이런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저는 내일 사실은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니까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국 수출용 우리 H20이라고 그러는 이 AI 칩을 갖다가 이제 그 수출 금지하면서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번 실적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칩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할지 뭐 젠스황 CEO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제시가 될 2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를 보면은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 매출 전망을 지금 하향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런 시장의 우려를 불식을 시킨다면은 예. 정말 여기서 한번 반도체가 단기적으로나마 한번 좀 이제 오버슈팅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가이던스를 얼마나 어떻게 제시하느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중국 관련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향후에 또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다라는 또 이러한 코멘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네. 내일 그래서 이제 저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오케이 다 하는데 알죠. 왜냐하면 예, TSMC 근데 이제 보면 가이던스가 네.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엔비디아 실적 자체로는 아마 태클 걸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왜냐면 TSMC 매달 거 나오는 거 보면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선반영하는 것 같은데 과연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고 요즘에 시간 외에는 또 포워드 가이던스 보고 패대기 같은 걸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로봇이 오히려 젠슨 황이 로봇을 좀 보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로봇으로 지금 먼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7% 올라가고 있고 기타 뭐 로보티즈도 2.0%. 자, 과연 내일 새벽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포워드 가이던스 그다음에 젠슨 황의 입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